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말을 잘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싶어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말을 안 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검색을 하면 이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말을 더 잘하고 싶고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가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가 말 잘해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말재주를 부리고 말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굉장히 비호감으로 여기지요. 사실 우리는 쓸데없는 말을 해서 후회할 일들을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후회할 일을 만든 다음 이를 수습하고자 또 변명하고 애둘러 표현하면서 그놈의 말 때문에 다시 공경에 빠지곤 합니다. 근질근질 거리는 입은 항상 문제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야기로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기도 하며 어차피 안 먹힐 것을 알면서도 근질거리는 입을 못 참고 잔소리를 퍼붓고 상황만 악화시킵니다. 책, 침묵이라는 무기에서는 침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요즘같이 말이 넘치는 시대에서는 침묵이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말은 적게, 침묵은 많이가 적당한 균형이라며 이제 한 번쯤 그 입을 좀 다물어 볼 것을 제안하는데요. 실제 주변에 자신감 넘치고 믿음직하며 존경을 받는 인물을 떠올려보면 그들은 말을 아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지요. 또 거의 모든 종교에 무건수행이 있다는 점은 우리들이 항상 말을 하고 싶어 안달나 있으며 말을 그만 좀 하는 것이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침묵이라는 기술을 탑재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할까요? 첫 번째 변화, 말이 적어지면 더 똑똑하고 교양이 있고 유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춰집니다. 박사학위를 딴 한 여성이 제약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직장 생활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녀보다 학력은 낮지만 경험이 풍부한 동료 직원들이 일처리도 훨씬 빠르고 실력도 뛰어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주눅이 들어 말수가 줄었고 미팅이나 회의 시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죠. 그녀는 경험이 부족해 무능하다고 느끼며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동료들의 평가는 하나같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다. 성격도 좋고 유능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이게 바로 침묵의 힘이죠. 사람들은 아는 게 없어도 말을 해야 한다는 충동에 따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자신의 멍청함이 만천하에 드러날 뿐이지요. 침묵하는 자들은 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적이기에 말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적으면 소극적으로 보이고 무능하게 볼 것이라 자기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격도 좋고 유능하다고 평가합니다. 두 번째 효과, 듣는 자만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떠들기만 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못 듣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회의를 매번 소집해서 쓸데없이 길고 지루한 말을 늘어놓는 리더들은 어느 회사에나 꼭 있지요. 물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회의이지만 정작 회의는 리더가 아는 것을 주구장창 털어놓기에 바쁩니다. 결국 리더는 회의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얻어가는 것보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장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세상은 역동적으로 변하는데 내가 아는 것만을 계속 떠든다면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말 많은 리더들은 입 아프게 이야기했다면서 마치 자신의 몫을 다했다고 뿌듯해하지만 정작 팀원들이나 부하 직원들은 뻔한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만 빼앗기고 밀린 업무와 야근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말을 하고 있는 자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직성이 풀리겠지만 사람들은 그의 일장연설 가운데서 잘못된 이야기나 오류들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거의 욕먹을 짓을 스스로 하는 셈이죠. 세 번째 효과, 말할 때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흔히 잘못된 결정을 내려놓고 지나가서 후회합니다. 왜 그게 안 보였을까? 그때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라는 후회 말이죠. 보통 이런 현상은 떠드느라 생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떠들다 보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합니다만 입만 떠들었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대답하기 전에 잠시 침묵하면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하면서 더 논리적인 결정을 준비할 수 있고 상황에 맞는 어휘와 논리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또 직감도 살아나게 되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고 후회할 일이 없게 됩니다. 네 번째 효과,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믿음직스러운 친구를 떠올려보면 그들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말재주를 가진 자들을 마치 뛰어난 재능을 갖춘 인재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반대로 촉새같이 말이 많고 말기술을 부리는 자를 굉장한 비호감으로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할까요? 책 침묵이라는 무기에서는 우리 모두가 관종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고 말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는 자가 통제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팀장이나 사장들은 직원들에게 각자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해보라고 운을 띄우지만 몇 분만 지나면 슬슬 한마디씩 덧붙이다가 조금 더 지나면 본격적으로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부하 직원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고 직원들끼리의 논의가 산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입이 아주 근질근질 거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회의를 주도해야만 마음이 안정이 되고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또 우리는 자랑을 하기 위해 끝도 없이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위를 얻기 위해, 더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말을 하는데요. 한 친구가 다리를 다쳐서 깁스 5주를 해야 한다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이때 다른 친구들은 위로는커녕 자기가 왕년에 다쳤던 이야기를 주구장창 꺼내는데요. 자긴 8주 부상이었다, 5주는 별거 아니다 라는 등 결국 자기가 더 큰 고난을 겪었다며 자기 자랑에 심취합니다. 한편 좀 더 교묘한 방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기로 예약을 한 상황에서 굳이 내과 과장한테 진료 예약을 했어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냥 병원 예약했다고 하면 되는데 과장급의 예약을 할 정도로 자신의 지위가 높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이런 대화 방식이 자랑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신은 절대 자랑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듣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인 자들도 있습니다. 한 수도원에서는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무건수행을 실시했는데 가끔 참가자들이 무건수행 중에 앰뷸런스에 실려 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쓰러진 이유는 말을 못해서였습니다. 경영자는 가장 말을 많이 하고 항상 옳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리더가 아닌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자율신경계가 멈추게 되지요. 그 경영자들은 입을 다무는 순간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은 말합니다. 우리 사장은 말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5분만 입을 다물어도 환장할걸요? 라고 말이죠. 지금까지 침묵하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과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떠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이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사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침묵이라는 무기를 장착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말이 많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라 게을러서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말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침묵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쫓고 있는 행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고 계속 바깥을 향해 떠들어댄다면 행복을 찾기는 불가능합니다. 침묵과 고요한 순간에 깃들었을 때 우리는 한층 성숙해질 수 있고 행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